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위에서 힘없이 끌려나간 지 사흘 만에 장성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장성택 숙청으로 본 북한의 정세,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성택 처형한 것도 사실 충격적인데 그걸 바로 새벽에 긴급 타전을 했다. 이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네. 북한의 그 숙청사를 쭉 보면은 네. 이게 정례적인 겁니다. 정례적인 예, 겁니까? 어떨 때는 한밤중에 갑자기 자정에 들어닥쳐갖고 추록인이 와서 싣고 가는 적도 있고 지금 그 출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래갖고 어디로 끌고 갔는지 지도 새도 모르게 막 이렇게 처벌해버리고 하는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게 왜 그렇게 속전 속결 작전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혹시 반대파에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격의 그 어떤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그 독재 정권의 특성입니다. 이제 김정은의 폭군 정치가 최정점입니까? 아니면 시작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봐서 시작이라도 볼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슬슬 약해지면은 뭐 정점이라도 볼 수가 있고 그걸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바람이 계속 불겠죠? 본래 잔혹한 독재 정치는 피바람으로 그 통치를 하는 것이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택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럴 의도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지금 이제 처형하는 공개적인 그 명분은 쿠데타를 사실 음모했다. 이래가지고 북한의 형법 60조에 의해서 이래 한다 그런데 산자는 말이 없고 참 사자는 말이 없고 이것은 그 각본에 의해서 쿠데타면 쿠데타가 되는 거고 다른 비리면 비리가 되는 거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자체를 늘 왜곡시키고 감추고 이러기 때문에 죽은 사자가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러가야 아마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나타날 겁니다. 장성택 지금 형장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굴하고 손이 퉁퉁 부었어요. 멍자국도 있고요. 그 얼굴하고 손하고 퉁퉁 부은 거 뭐 팔 안 떨어져 나간 게 다행이죠. 요덕수용소 같은 데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까지는 신체는 그대로 두는데 그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스토리를 이래 보면은 눈을 빼앗버린다든가 뭐 혀를 잘라버린다든가 사실 사형 집행하기 전에 반신불구를 만들어버린 여가 허다한데 뭐 붙는 정도는 거기서는 뭐 큰 걸로 그렇게 안 여길 겁니다. 고모부잖아요, 그래도. 고모부고 친척이고 그게 뭐 있습니까? 지금 김정은만 해도 지난날 자기 애인을 갖다가 그렇게 또 뭐 처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인척이라 그런 것도 우리 이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게 틀리지요. 그게 만약에 반기를 딘다 싶으면 고모부고 이모부고 뭐 한꺼번에 처형하는 게 그런 잔혹한 독재 정권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인 김경희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고 안 있고 정치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권력에서 핵심권에서 이렇게 하면은 고모든 고모부든 뭐 말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공식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국경지대에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뭔가 대비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장성택이가 그저 이름 없는 한 시민은 아니었고 상당한 권력에 있었으니까 군부에서도 그게 추종하는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행여나 거기에서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중에 막 엑스도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그 이제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비 태세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면은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특별 안보 회의도 열고 그 자체가 대비 태세죠. 그래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급변 사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것이 북한 정권 자체가 도저히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정권이 거의 붕괴되고 막 이런 과정을 대개 이제 급변 사태다 이러는데 예. 저 이제 북한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고 사실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흘러나오는 소식 자체가 전부 그게 그대로 100% 사실이 아니고 예. 반드시 플러스 정치적인 선전 알파를 이래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진실이다 아니다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급변 사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급변 사태로 이어질 기다 아니다 이렇게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런 경우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를 늘 만반의 대비 태세는 해야 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국방위에서 예.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는 다른 예. 또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북한은 사실은 그 도발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는 늘 무궁무진한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예. 또 다른 행태가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게 어떤 행태인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든지 가정할 수가 있죠. 늘 허를 찌르고 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 북한의 그 특성이니까 늘 한 루트로만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징후를 봐가지고 아마 이러한 다른 행태의 도발도 있지 않겠느냐 예. 하는 그런 논거를 가지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택 제거로 김정은의 예. 체제는 공고화 될까요? 아니면 불안해질까요? 그것도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저게 이제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소위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 순수하게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만 일사불란하게 결속이 돼서 나가면은 네. 이거는 공고하지만은 그 장성택이 수많은 자기 밑에 그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이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만약에 그걸 장악을 못 한다든가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란스러운 이제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 문제도 두 가지 경우를 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과연 김정은이 리영호, 장성택 등 후견인들을 잇따라 제거하면서 권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지 기반이 약화돼서 체제 붕괴에 서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 어떤 것들일까요? 문경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과 리룡아, 장수길 등 장성택 측근을 공개 처형하고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당 기반이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리영호, 장성택 등 핵심 후견인 그룹을 차례차례 제거해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거꾸로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 모임에 참석해 3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생했다며 체제 안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추세라면 리영호, 장성택을 제거하는 권력 승계 과정의 마지막에는 결국 최룡해의 숙청이 있을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내외적으로 김정은의 지지 기반이 취약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지지 기반이 오히려 더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어떤 컨플릭트가 발생할 때 오히려 더 변동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북한 전문가들도 1950년대 종파 사건 이후 찾아볼 수 없던 대대적인 숙청이라며 이런 이례적인 공개 처형과 언론 보도 등 강경 진압이 오히려 내부의 반란 시도나 혼란을 방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문경원입니다. 북한에는 AP통신이라는 통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AP통신이 북한 주민들을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성택을 맹비난하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정서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심지수 기자입니다. 장성택 사형 소식에 특권층이 모여 사는 평양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1심 단결에 실을 쓰려고 하는 이 육종 패당이야말로 정말
사형도 가늠합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서 역사의 어물장에 내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발표 그대로 김정은 체제 전복을 했던 종파 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5대 국다원함이 당가 수령의 영도권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피눈이 돼서 날뛰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인민생활에 준 피해는 또 얼마나 막대합니까? 정말이지 그놈은 제갈 길을 갔습니다. 속마음은 공포 분위기가 압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평양 시민은 며칠 전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작스러운 숙청을 보고 김정인이 의리 없는 무서운 독재자라고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장성택 같은 고위직도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인식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숙청이 이어질수록 간부들의 마음과 민심은 악화될 거라는 전망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역사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 폴포트가 보였던 잔인한 숙청사가 지금 북한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심지수입니다. 자, 지금 AP통신 인터뷰를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 예상은 했지만 근데 저거 하나 또 믿을 것도 못 돼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양이라는 시내 전체가 하나의 연극하는 무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옛날 적십자 회담 같은데 회담할 때 이렇게 가보면은 연못가에 한 30분 전에도 아무런 사람이 없더니 갑자기 한 30분 후에 이래 보면은 낚시꾼들이 뭐 낚시를 하고 있고 마당에는 춤을 남녀들이 추고 있고 그러면 평양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무대다. 저게 일반 시민 같지만은 다 약속 동작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울고 욕을 하고 하는 것도 자기 본심보다는 다 이렇게 해라 해놓은 지금 큰 세계인을 향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뭐 탈북자들이 또 그렇게 적응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로 질을 갖추면은 남북 관계는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 뭐 실력 구축도 되고 갈 수가 있는데 사실 딱 장애가 되고 안 되는 게 저기 병적인 사회거든요. 한꺼번에 울고 한꺼번에 웃고 갑자기 꽃을 흔들면서 막 저게 이제 사람을 치면 정신병적인 그런 그 사회예요. 집단 광기가 집단 광기지요. 전체가 그래 비행장 같은 데 내렸을 때게 그렇게 그 꽃수술 같은 걸 갖고 한다는 거 그게 다 집에 행사용으로 걸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번에는 A급 행사니까 무슨 꽃 들고 나오라 하면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뛰고 울고 어느 부분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전부 무대요 하나의 광기 어린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저 연극은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북한 내부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저게 어쨌든 뭐 권력의 상당히 핵심권에 들어가 있던 친구가 갑자기 체포돼서 형량의 이슬로 사라지고 하는 거는 예사로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더 많은 그 어떤 정보를 갖고 막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상황들 보니까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공 능력, 이거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 사회의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게 저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선 사회 자체가 사람이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수집도 어렵고 또 정보를 갖고 나온 것이 분석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모든 이 뉴스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왜곡시켜 놨거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정원이 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예측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는 그 지난날 우리 정보 국정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김정은 이제 장성택 숙청에 앞서서 삼지연 회동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전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김정은 사람들로 다 갖춰지겠죠? 그것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2년 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예. 관을 메고 가던 6사람인가 중에 지금 2사람은 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4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잖아요. 예. 뭐 삼지연에 5명이 갔는지 8명이 갔는지 계속 뭐 그 가서 무슨 모의를 했다 이러는데 예. 그것도 1, 2년 지나고 나면 같이 갔던 8사람 중에 뭐 몇 사람이 남아 있을지 그걸 갖다 단정적으로 못하는 게 예측 네. 못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 북한 문제를 두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고 제일 단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한 주장 쭉 몇 년 거 모아놓고 보면 예. 제일 아마 그게 안 맞는 어려운 막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 뭐 삼지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앞으로 권력 실세가 된다든가 이런 분석은 저는 그는 잘 어려운 분석, 잘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김정일의 경우에는 심화조 사건으로 2만 5천 명을 넘게 제거를 했다 그러는데 예. 김정은도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숫자를 숙청할 것 같은데 예. 그때 심화조 1996년 소위 그 김경희의 그 애인 김성호를 이제 죽이면서 시작된 막 2만여 명을 이상 처치한 건데 네. 저 뭐 스탈린 독재라든가 이런 데서 그게 뭐 10,000명 죽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 독재 정권은 뭐 그거 일도 아니게 해치울 수도 있어요.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네. 뭐 그렇게 간다는 쪽도 있고 안 간다는 쪽도 있는데 네. 그거는 뭐라고 뭐 꼭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안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네. 그 사태를 예의 봐야 될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 이런 인권 유린, 예. 공개 처형, 예. 뭐 기관총으로 쐈느니 뭐 이런 상황들 예. 유엔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지난번 제가 지난주입니다. 예. 뉴욕에 가갖고 그 홀로코스트 총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의장님을 예. 마이클 밀러라고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역사 속에서 나치가 유태인 hen행에서 홀로코스트만 신경을 쓰는데 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홀로코스트를 좀 막아볼 생각은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이런 이민족 간의 홀로코스트도 있지만은 그렇죠.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홀로코스트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 그렇게 큰 그런 차관을 보냈다, 관심을 갖겠다 이랬는데 그 뭐 잔혹하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고 하는 거는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 저 북쪽이 제일 아마 최고일 겁니다. 아니 그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지금 뭐 독재니 유신의 부활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인권 유린이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실제로는 이 북한은 이거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인권 유린이니 우리나라를 보고 그러는 사람들 이 순간에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 순간에 정말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38선 근처나 가든가 이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동족끼리 뭐 하는 짓이냐? 하고로 한마디라도 외치면은 네. 좀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구나 하지만은 여기를 보고 그렇게 뭐 어쩌니 독재자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종북이 맞구나. 저쪽의 이야기는 무슨 잘못을 저지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질질 예. 끌려가면서 이쪽 보고는 마치 또 불구 대천지 원수 투쟁하듯이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종북인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많지요. 예. 이제 국민들이 다 이걸 압니다. 이제 벌써 종북몰이 하고 있다고 너무 위기의식 높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런 소리 듣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합리적으로 해야죠. 북한 보고도 우리가 너희들이 이런 정권하고 이런 동족을 이렇게 학살하고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네. 하고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종하면서 따라가니까 그게 따를 종자 종북이지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